이번에 이제 그 김어중 씨가 경찰에서 검찰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사건이 이제 송치가 됐는데요. 기소를 하냐 마냐는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기소가 돼야 재판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고 만약에 좀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조금 증거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은 경찰로 넘어가서 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경찰 또한 마찬가지로 수사를 해가지고 보강할 부분을 보강해서 혐의가 분명히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경찰이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게 되면서 변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변화가 됐는데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음주운전 혐의가 결국에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음주 여부였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음주 혐의가 아마 적용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객관적인 어떤 증거나 객관적인 왜냐면 이제 측정을 한 객관적인 수치 자체가 없다 보니까 객관적인 그런 요소가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적용시키는 게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또한 마찬가지로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는 범인 도피 방조였는데 교사로 바뀌었죠. 경찰서에 가가지고 대리자수하고 대리자백을 했던 사람, 그 매니저의 휴대전화가 이제 또 경찰이 그거를 이제 조사하면서 포렌식을 하다가 녹취록이 이제 발견이 된 것이고, 그 전화 같은 경우는 뭐 녹음을 하려고 녹음을 한 게 아니라 자동 녹음이 된대요. 그 매니저의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휴대전화에서 김호중 씨가 두 가지 멘트가 이제 딱 가장 중요한 멘트였죠. 첫 번째,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라고 하는 멘트가 그 통화 목소리에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너가 대신 좀 자백을 해라라고 하는 내용 두 가지가 들어가 있었죠. 김어중 씨가 직접적으로 그 매니저한테 대신 자백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방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범인 도피 교사 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로 교사 혐의가 적용이 된 것이고, 본인 또한 마찬가지로 음주를 해가지고 사고를 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에 경찰이 이번에 음주운전 혐의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호중 씨의 그 녹취록의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김호중 씨의 발언이 계속해가지고 바뀌었었습니다. 음주에 대해서만큼은 처음에 같은 경우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술잔에 입만 댔다 라고 하는 처음 듣는 얘기도 했죠. 그렇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술잔에 입만 댔다라고 하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는데,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한두 잔을 마셨다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한번 10잔 정도까지 마셨다, 이렇게까지 계속해가지고 말이 바뀌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이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음주 혐의를 적용시켰는지를 보니까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사람의 어떤 그 체형과 몸무게, 그다음에 키,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80분에서 90분 정도가 됐었을 때 사람의 이제 그 알코올 수치가 이제 뭐 최고치를 찍었다가 점점 이제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패턴이 이제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듯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각의 체형과 키, 뭐 몸무게 이런 것들을 맞춰 가지고 몇 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요 정도가 나왔으면은 실제 음주량은 얼마가 되겠다라고 역행해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이 위드마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요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아니 그러면 역행해 가지고 비슷한 체형과 비슷한 어떤 그뭐 몸무게, 키를 갖고 있는 사람과 비교 조사를 한다라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냐? 사람마다 다 간의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를 텐데.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법원에서 실제로 위드마크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증거로 채택해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달에 이것도 뭐 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0살이었던 한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던 차량 두 대를 갖다가 잇따라 박아버리고 그냥 도주하는 그런 사건이 또 작년 4월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미조치, 음주운전, 이렇게 네 가지가 적용이 됐는데, 요 네 가지가 사실 어떻습니까? 이번에 경찰이 김호중 씨한테 적용한 네 가지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에다가 김호중 씨는 한 가지가 더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이죠. 범인 도피 교사까지 5가지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된 거죠. 자, 그럼 한모 씨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니까 지난 24일입니다.
최근이죠. 지난 24일에 결과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도 확인했는지를 보니까 똑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당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214%로 추정한 수사 보고서가 있는데 그거를 법원이 증거로 채택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분은 아니지. 이 인간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요 네 가지 혐의에다가 플러스 알파 뭐까지 있었습니까? 아까 전에 범인 도피 교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혐의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아니라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사례가 더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가 아시는 것처럼 김호중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나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음주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김호중 씨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맥주를 갖다가 막 마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아니다 위드마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운전하기 전에 마신 술의 양이 아니고 운전하고 난 뒤에 내가 맥주를 들이마신 거 그거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 거야 라고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정확하게 요 패턴, 정확하게 요 이야기가 똑같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작년 6월 달에 강남구 신사역 인근 도로, 신사역 인근 도로가 이번에 김호중 씨가 사고가 난 도로도 신사역 인근이었고 제 사무실이 있는 곳도 신사역 인근인데 또 하필이면 여기서 이런 또 그런 일들이 많네요. 신사역 인근에서. 뭐 어쨌거나 거기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후진을 하다 뒷차량을 이제 박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도망을 친 거예요. 똑같이 이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이게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징역형을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긴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 어떤 케이스가 이제 또 있었냐면은 교통사고 이후에 술을 더 마셨다라고 하면서 음주가 사고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또 2022년도 7월 달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냐? 당시 이제 요 사고를 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운전 후 휴게소에서 소주 한 병과 백세주 한 병 등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추산하는 방식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증명할 수 없고 사고 이후에는 공황장애로 차량을 정차하지 않았다. 야,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김호중 씨의 케이스랑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운전 후에 휴게소에서 소주 한 병과 백세주 한 병을 더 마셨고 그리고 당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난 뒤에는 왜 내리지 않았냐? 공황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차량을 정차하지 않았다. 이거 누가 뭐 코치를 해주나 봅니다. 이렇게 뭐 응대를 하라고. 정확하게 김호중 씨도 거의 뭐 똑같이 해당이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확한 증거가 됐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위드마크 공식도 적용이 됐고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걸 봤다라고 하는 또 증언이 있어가지고 그 두 가지로 결국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김호중 씨도 케이스가 똑같지 않습니까?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할 것이고 그 수치가 나왔을 때 김호중 씨가 아니다 사고가 나고 난 뒤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내가 들이마셨다 휴게소에서 소주를 마셨다라는 이 사람처럼 맥주를 들이마셔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사고 당시 내리지 않았던 것은 공황장애 때문이다 라고 이 사람이 주장한 것처럼 똑같이 주장하고 다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결국에 이 사람도 실형을 선고받았죠. 뭐 때문에? 증언과 위드마크로. 김호중 씨도 마찬가지로 증언과 위드마크로 인해 가지고 실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집행유예가 아니라 진짜 실형으로 왜 범인 도피 교사까지 있다 보니까. 참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거는 이해는 됩니다만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가 있지. 아니죠. 정도가 없어야 되죠. 그렇죠?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가 없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있어서 문제인 것인데 법원에서도 일단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모방 범죄나 그리고 또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김호중 씨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